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입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참여하면서 건도박질 쳤었는데 그게 빠르게 회복되고 아마 올 연말이 지나기 전에 압도적으로 1위까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일단 국내에서 2025년 5월 테슬라는 모델 Y가 압도적으로 판매량을 차지했겠죠. 상당수가 6,570대 1위. 그 다음 2025년 6월에도 6,162대 역시나 1위. 그 다음 2025년 7월에도 7,357대로 1위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대단한 건 국내에서 5월, 6월, 7월 세 달 동안 수입차 판매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 모델로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죠. 자, 일단 테슬라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과거 어땠냐? 자, 테슬라 소유주들은 새 차를 살 때 다른 테슬라를 구매하길 선택한다. 연구에 따르면 적으면 61%에서 높을 때는 무려 87% 가까운 테슬라 소유주가 다시 다음 차량으로 테슬라를 구입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은 그 테슬라의 생태계 안에 들어와 버리면 테슬라를 사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게 마치 애플폰과 비슷하죠. 애플을 사버리면 노트북이 됐던 다른 것들을 애플을 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입만 시키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애플은 이제 어느 정도 판매량이 주춤할 것 같으면 좀 저가 버전들을 내놓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일단 생태계 안으로 집어넣어 놓으면 끝이니까. 그거보다 더한 게 자동차죠. 지금 그것과 거의 유사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테슬라 차량을 한 대 타고 경험하기 시작하면 도저히 다른 일반적인 내연기관 혹은 글로벌의 일반적인 자동차를 사기가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여기 여러 연구들을 보면 테슬라를 폐기한 사람들 중에서 74.7%가 새 테슬라를 구입한다. 다른 조사에서는 테슬라 고객의 61%가 테슬라를 다시 구입한다. 블룸버그의 어떤 조사에서는 테슬라 운전자의 87%가 테슬라를 다시 구매할 의향이 있다. 그리고 블룸버그가 실시한 모델3 소유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2년 내에 새 차를 구매할 계획인 모델3 소유자의 75%가 역시나 테슬라를 선택할 것이다. 미국 운전자의 87%가 테슬라를 다시 구매할 의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차는 뭐 살래? 블룸버그의 이 조사 내용에서 보시면 우리가 익히 예상하는 그 정도죠. 넘사벽으로 높은 게 테슬라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렉서스, 세 번째가 도요타, 그 다음 포드, 혼다, 닛산, BMW 쪽이 있고 우리가 2위, 3위는 이해가 가죠.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미국 같으면 주행거리가 워낙 길고 이동거리가 워낙 많고 사실 중간 우리처럼 대도시에 다 빡빡하게 몰려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성. 고장이 적으면서도 어디에서든 고치기가 쉽고 결국 그게 가장 중요할 때 신뢰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 부품 공급이 수월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도요타 렉서스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도요타 렉서스가 가장 다음 차에도 이걸 구매할 것이다. 왜? 이거 타보니까 이게 가장 만족스럽거든. 그래서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 그 도요타 렉서스는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그래도 내구성이 최대까지 올라온 그 상태인 거고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냥 다른 영역에 있는 거예요. 마치 수입차 시장에서 지금 테슬라 모델 Y가 6,000대 파는데 2등이 고장 몇백 대 파는 그 상황과 유사한 거죠. 비교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다른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압도적으로 그냥 높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테슬라 차량의 품질이 좋아서 그러냐? 솔직히 얘기하면 품질이 렉서스, 도요타보다 높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이용하면서 느끼는 그 삶에서 어떤 변화들 있잖아요. 그것을 경험해버리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죠. 이건 아마 FSD가 미국에서 본격화되기 훨씬 전일 거예요. 조사가. 지금은 비교 안 될 정도겠죠. 압도적으로 거의 90% 넘어가는 그 정도겠죠. 물론 단기적으로 그 일론 머스크의 정치 참여로 인해서 거부감이 생겨서 꼴박했지만 다음 차 뭐 살래?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테슬라를 생각해보면 미국인들이 삶에서 기본적으로 연료를 넣으러 가지 않아도 되고 슈퍼차저 같은 데서 너무나 주유소는 미국이 범죄가 꽤나 있죠. 근데 슈퍼차저 같은 데는 범죄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충전하는 것도 너무나 잘 깔려 있고
당연히 연료비도 합리적이고, 그 다음 고장이 적고, 뭐 전기차니까 그건 전기차의 특성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소소하게 이용하는 데 있어서 뭐 스마트폰만 가지면 이제 차를 너무나 편하게 문 열고 타고, 그 다음 시동 거는 거 없이 그냥 운전해서 가고, 그 다음 이걸 가족끼리 번갈아 타도 핸드폰에 등록만 되면 자동으로 설정에 맞춰서 다 맞춰지니까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그걸 경험하면 당연히 다음 차도, 집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차도 테슬라로 사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심지어 이전에 FSD 같은 것들 켜놓으면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아주 내가 조금만 개입해도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고, 그럼 운전에서 피로도는 극단적으로 낮아지고, 그리고 수많은 테슬라의 사고 사례에서 어떤 차보다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기능도 만족스럽고, 뭐 정지 기능이나 그런 것들도, 안전장치도 그 어떤 테스트를 봐도 테슬라는 가장 최상단으로 우리 타는 내가 안전하고 우리 가족이 안전하다라는 걸 이미 증명이 전 지구에서 다 됐고, 마찬가지로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이나 많은 곳에서 자동차 충돌 테스트가 있지만 그 충돌 테스트에서 테슬라는 항상 최상급입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은 게 있겠지만 결국은 테슬라를 타면서 만족하면 다른 차를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 인간은 결국은 불편함에서 편리함으로 가는, 어떻게든 뭔가를 하기 싫고 적게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아주 진짜 특별한 취미의 영역, 그런 곳에서 오히려 예전에 어떤 아날로그, 뭐 어떤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은 존재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대인들은 무조건 불편함에서 편리함으로 쫓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모든 테슬라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일반적인 글로벌의 자동차 회사들의 자동차는 불편해. 그럼 테슬라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일반적인 자동차로 간다는 건 편리함에서 불편함으로 간다는 거야. 이건 인간이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무조건 불편함에서 편리함으로 가요. 그리고 그 편리함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고 있죠. 그게 지금 테슬라에 대한 충성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는 이제 FSD까지 나왔어. 활성화되고 있어. 뭐 다음 주 되면 더 이게 업그레이드가 된대. 그러면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운전하는 내내,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운전하는 내내 내가 운전하는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 FSD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운전에서 한 5% 정도밖에 내가 개입하지 않던 그 FSD를 이용하는 미국의 수많은 증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일반적인, 내가 대부분 95% 이상을, 아니죠. 하긴 뭐 고속도로 상에서는 일반적인 자동차들도 뭐 GM 크루즈나 뭐 다른 것들도 좀 괜찮긴 하겠네요. 하지만 상당수 운전을 해야 되는 그걸 다시 넘어간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전에 보고된 적이 없는 데이터. 2024년 6월 기준으로 테슬라에 대한 충성도는 최고. 그래서 신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소유한 가구의 73%가 다시 테슬라를 구매할 것이다. 이게 S&P가 50개 주 차량 등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 테슬라의 미국 충성도는 S&P 데이터가 제공하는 가장 최근 달인 5월 기준 57.4%로 상승하여 어깨 평균보다 높아지고 있다. 자, 이게 올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쭉 보시면 산업 평균보다 낮아지긴 했어요. 테슬라가 원래는 그냥 비교가 안 돼요.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게 테슬라입니다. 경험해버리면 당연히 다른 차로 못 돌아가요. 근데 그게 유지되다가 일론 머스크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면서 개입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죠. 그리고 하락하기 시작해서 사실 어깨 평균보다 내려갔어요. 거의 유일하게 내려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3달, 저 3달 동안. 그리고 정치에서 이제 손을 떼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지금 뭐 보너스까지, 그 주식을 주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아직 법원의 재판이 안 나왔지만 재판 이외에 줄 수 있는 그 형태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주면서 기업 경영에 집중하는 식으로 약속을 받아냈죠.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다른 쪽에 신경 쓰는, 그게 특히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그게 무서웠던 거겠죠. 그래서 아직 부시는 약간 남아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무슨 정당을 만들고 뭐, 근데 그건 사실 안 하는 게 맞겠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빠르게 충성도가 회복되고 있고, 이미 시장에서 최상급까지 조사한 그 조사 기준으로는 최상급까지 올라왔고, 한 3-4달의 조사가 더 이루어지는, 미래로 가면
사실상 업계 최고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거의 100%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경험하면 도저히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뭐죠? 한국에서도 이걸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 같으면 좀 적었어요. 초기에는 테슬라 모델 S, X죠. 그러니까 모델 S였죠. 근데 그건 너무 비싸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었고, 부러워하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 그게 확 커지기는 힘들었고, 근데 모델 3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커지기 시작했고, 모델 Y도 나왔고, 그럼에도 뭔가 약간의 과도기적인 것은 있었어요. 전통적인 자동차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이건 분명히 편리함도 있지만 불편함도 존재해요. 뭐 뒷자리의 승차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분명히 불편함이 존재했죠. 마찬가지로 뭐 충전에서도 불편함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댑터, DC 콤보 어댑터 같은 것들이 나오기 전에는 너무나 불편함을 경험했었고, 그래서 분명히 테슬라는 국내 시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볼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공존하는 차였어요. 편리함은 있었지만 불편함은 있었다. 미국처럼 아예 슈퍼차저가 다 엄청나게 깔려 있고 막 그 정도까지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왜 폭발하고 있냐? 결국 지금 마이너스는 거의 없어졌어요. 자, 차를 차보니까 단순히 차의 승차감이나 자동차라는 관점에서 봐도 이제 이건 굉장히 수준급으로 올라왔죠. 지금 대부분이 다 비슷해요. 벤츠, BMW, 아우디를 타던 사람들, 뭐 일반적인 국산차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독삼사를 타던 사람들도 자, 약간의 취향 차이는 있다. 성격 차이는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게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나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같은 경우 승차감이 이제 더 이상 독삼사와 비교해서 이게 무조건 나쁘다. 기존처럼 하이랜드 이전, 주니퍼 이전의 차처럼 분명히 이건 불편하고 나쁘다. 딱딱한 건 비슷한데 그냥 딱딱하기만 하다. 그러니까 BMW처럼 뭔가 꽉 잡혀있고 딱딱하지만서도 뭔가에 뭐 재미있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냥 딱딱하다. 불편하다. 자, 그것과는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취향 차이, 성격이 좀 차이일 뿐이지 수준급으로 이제 올라왔다. 더 이상 승차감으로 모델 3 하이랜드, 모델 Y 주니퍼를 비판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대부분이 인정해요. 이건 거의 사실, 기정사실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 다음, 당연히 가격은 내려가고 있어, 오히려. 보통 우리가, 어때요? 좋아지면, 차가 좋아지면,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항상 경험했던 거예요. 자동차 회사에게 우리는 가스라이팅이 됐던 거죠. 근데 얘들은 오히려 가격을 계속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충전도 불편함이 없어졌어요. 뭐 일반 충전도 마찬가지지만, DC 콤보도, 어댑터로 통하면, 뭐 물론 그게 이제 몇십만 원으로 좀 비싸긴 하지만, DC 콤보 어댑터를 통하면 웬만한 곳에서는 충전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테슬라는 DC 콤보도 쓰면서 슈퍼차저나 대차 같은 것들도 다 쓸 수 있어서 충전 환경 면에서는 오히려 테슬라가 가장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일반적인 충전 요금, 기존 같으면 슈퍼차저가 충전 요금이 비싸고 일반적인 뭐 DC 콤보의 한국에서 하는 것들이 가격이 싸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야, 테슬라 타는 사람들은 돈 많아서 손해봐도 타는 사람들, 자,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그 슈퍼차저의 충전 요금과 일반 충전, 민간 사업자의 그 고속에서 충전 요금, 비쌀 때의 충전 요금이 어출 비슷한 정도까지 올라오고 그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년, 1년 반이 지나면 더 이상 슈퍼차저 충전 요금은 비싼 게 아니게 될 거예요. 한국의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인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을 위해서 충전 요금을 지금 오르지 못하게 묶고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그 지금 왜 충전 요금이 상승이 왜 덜하냐면 원래 같으면 지금 환경부 있어요. 환경부에 충전 사업자가 한 7,000기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7,000기를 이제 민간으로 이양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하고 시범 사업으로 소수의 그 민간 충전 사업자를 당연히 그건 경쟁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경쟁을 통해서 해버리니까 큰 기업들이 그 다수주에서 가져가 버려요. 근데 가져가 버린 걔들의 가격이 높아져 버리니까 결국은 이 환경부가 가지고 있던 그 7,000기, 사실 그게 약간 생태계의 매기 같은 성격이거든요. 그게 중간중간에 뭐 오래됐긴 하고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다 박혀있고 그래도 기준 가격을 300원대 초반 정도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원래는 이미 지금 계획들을 보면 상당수가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이제 환경부의 충전 사업자는 거의 없어지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소수를 제외하고. 지금 이미. 근데 그게 멈췄어요. 그 사업이 몇 년, 재작년인가 작년에 멈췄어요. 왜 멈췄냐? 결국 그걸 다 해버리면 민간 사업자로 다 이양돼 버리면 민간 사업자들은 지금 가격을 적극적으로 올리고 싶어요.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멈춰버리고 민간 이양이 안 되고 얘들이 매기처럼 남아있고 그 가격 300 초반대의 고속 충전 요금을 유지시켜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완속이랑 급속의 충전 요금이 붙어버렸어요. 자, 지금 민간에서 그러니까 환경부 기준으로 해서 300원 초반의 충전 사업자인데 완속의 충전 요금이 얼마냐 하면 지금 다 사실상 단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293원, 294원, 290원대입니다. 완속 충전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처음에 이제 아파트에서 그 완속 충전 사업자에 대한 그거 따낼 때 서로 경쟁을 하면서 대가 100원 중반, 100원 후반 정도에 있고, 하지만 그건 프로모션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200원대 후반으로 거의 동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290원에서 300원 초반. 이게 다 단합을 했겠죠. 충전 사업자들이. 그래서 이 정도. 근데 문제는 환경부의 고속 충전이 지금 300원 초반이에요. 그래서 민간에서 지금 상위 있는 충전 사업자들이 이미 430원 기준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이 430원 기준은 이미 슈퍼차저와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사실은 환경부가 민간에 이양을 했고 민간 충전 사업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점이 됐으면 테슬라는 슈퍼차저가 오히려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 오히려 이용해서는 굉장히 편하면서도 비용 면에서도 일반적인 급속충전 민간 사업자와 다를 바가 없는 정도가 되면서 테슬라의 가치는 더 올라갔죠.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민간 이양을 멈추면서 일단 매기 역할을 하면서 급속충전 가격이 덜 오르게 막고 있어요. 막고 있으니까 작년에 어떻게 됐냐. 상위권에 있는 민간 충전 사업자가 모두 적자가 나버립니다. 근데 적자액이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나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 충전 사업자들은 손해보고 수십억, 수백억을 손해보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이게 사실은 어거지로 국산 전기차를 판매해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유지할 수가 없고, 물론 세금을 계속 때려부으면서 버틸 수는 있겠죠. 결국은 뭐다? 시간이 지나면 한 1년, 2년 내로 테슬라의 슈퍼차저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편리성은 말할 것도 없는데 합리적인 가격까지 돼버리면 더더욱 테슬라에 대한 충성도는 높아지죠.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깨닫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나 모델 3 하이랜드, 특히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에는 SUV가 대세인데다가 그 SUV 중에서도 전기차 중에 가격은 싸면서도 싼 건 아니죠. 근데 평범하면서도 그다음 충전 이제는 사실상 문제가 거의 없어졌고, 그다음 뭐 실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느끼는 경험하는 부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기도 하고, 그 외에 뭐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이 익숙함에 뭐 편리함에 경험하기 시작하면 다른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를 타는 게 너무나 불편해지죠.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이 현상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지금 3달 동안 테슬라 모델 Y의 판매량은 1위예요. 근데 지금도 아직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4월 뭐 거의 주문창 열린 그 시점에 계약자분들이 못 받으셨어요. 그냥 화가 딱 불이 나가지고. 근데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건 아직 5천만 원대 테슬라 모델 Y고, 테슬라 모델 3 이제 저가형이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자,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를 경험하는 사람도 거기에서 만족하면 이제 그 사람들은 내연기관으로 안 넘어온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이 수많은 자동차 소비자들처럼 못 넘어온다는 거예요. 정말 불편함을 감수하고 넘어와야 되는데 한국은 미국보다 더 구조가 작아요. 그나마 미국은 진짜 고속도로 수천 킬로 달리면서 고장 날 수도 있고 수백 킬로가 일상이고, 그 상황에서 결국은 도요타, 렉서스 같은 것들, 혼다나 이런 신뢰성 높은 차들이 그나마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끽해봤자 400km야. 한국은 끝에서 끝까지 가도 한 500km 정도가 안 되는 작은 나라예요. 대도시 중간중간 다 있고 뭐 긴급 출동 부르면 웬만한 고장은 다 처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의 내구성, 신뢰성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 나라예요. 당연히 여기에서 주행 가는 거리 400km 정도인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타는데. 그러니까 굳이 테슬라 국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모델 Y를 사는데 심지어 그게 아직 5천만 원짜리 차예요. 4천만 원짜리 차까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를 사는 사람도 내연기관으로 못 넘어와요. 근데 더 무서운 건 테슬라 모델 Y 저가형이 국내에 판매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더 소비자군이 넓겠죠. 5천만 원대 차보다 4천만 원대, 그게 4천만 원이 될지 3,999만 원이 될지 모르지만 4천만 원대까지만 내려와도 보조금하고 이것저것 하면 뭐 어떤 지역에서는 3천만 원 후반대의 실구매 가격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만 하더라도 그 소비자 군은 훨씬 많아지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면 노력해서 테슬라를 한 대 더 사지, 필요하면 굳이 다른 차를 안 산다는 거예요. 당연히 국내에서 일반적인 국산 전기차의 판매량은 박살이 날 거예요. 지금도 이미 박살 나 있는 상태지만 더 박살이 나겠죠.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들도 판매량이 꾸준하게 감소하겠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충성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걸 미국이 경험했고 보십시오. 유일하게 그 테슬라의 정치적인 것으로 인해서 충성도가 내려갔을 뿐이지 테슬라의 가치 자체는 그 본질적인 가치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적극적인 페이스리프트, 풀체인지, 그 쓸데없는 외모 바꾸는데 엄청난 연구개발 인력을 투자하는 그걸 다 멈춰야 돼요. 소프트웨어로 하나로 대통합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끝도 없이 발전시키면서도 자동차 외형은 단순하게 그걸 그냥 다듬는 정도로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결국은 이거 디자인 좀 다르죠. 당신 차 구형이에요. 이거 신차예요. 라는 걸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판매하는 그 핵심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자동차 회사들의 기술인 거야. 그걸 너무 당연하게 그걸로 핵심으로 계속 판매해 왔던 그들 입장에서 이거 본질이 변했어요. 근데 그 본질이 변한 건 안 보이거든요. 테슬라처럼 진짜 많이 경험하고 오랜 기간 소비자들이 진짜 여기에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 본질이 변했다라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이걸 못 하는 거야. 근데 테슬라는 이걸 소비자를 선택시키고 이해시키고 간 거죠. 그리고 경험하면 할수록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이제 한국에도 그 상황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 공포스러운 상황이 똑같이 나오면서 지금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에 벌써 그 현상이 나오고 있고 테슬라 모델 3 저가형까지 나와버리면 한국에서 전기차도 사실상 테슬라로 대동단결이 되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차로 안 넘어와요. 차 집에 또 추가로 필요하면 모델 Y 주니퍼 타는 사람들이 모델 Y 저가형 사고 모델 S 타는 사람들이 모델 3 저가형 저렴하게 집에 한 대 두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미국과 비슷하게 집에 테슬라 한 대가 늘어나면 두 대가 되고 세 대가 되는 현상으로 쭉 가면서 사실상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로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 잠깐 충성도가 정치적인 것으로 인해서 조정이 됐지만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 아마 지금쯤은 벌써 1등이겠죠. 그리고 무서운 건 그 현상이 한국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게 이미 테슬라의 3달 동안 판매량 1위의 증거가 아닌가. 심지어 이건 아직 5천만 원대고 테슬라 저가형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한국에서도 압도적인 충성도, 결국 바꾸는 차, 미래에 바꿀 차도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한국에서도 미국과 똑같은 현상이 나올 것이다. 감사합니다.